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휘트선 암초 인근에서 중국이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적인 인공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 시급한 철거를 요청했지만 또 그리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 측이 필리핀 정부의 주장을 아예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공산당 수뇌부들의 전형적인 아마 방법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일 겁니다. 한편 필리핀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거 인근 지역에 밀집되기 때문에 이를 수상히 여겨서 필리핀 해견이 급파되어서 이들 선박을 검사하다가 아마도 인공구조물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사실 여부를 일체 확인해 주지 않고 딱 잡아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공구조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함이 없이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들이고 기상악화로 잠시 그곳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얼토당토 아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는 밀집된 선박을 조사하던 끝에 그 무장한 선박들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장을 한 그런 선원들을 발견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익숙한 것은 우선은 합법이건 불법이건 그런 것은 일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힘을 갖고 있다면 일단 점검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를 굳게 믿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필리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중국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월 30일 날 미국의 에밀리 혼 백악관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필리핀의 헤르그 모네스 에스페론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필리핀의 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국가안보보좌관들은 필리핀의 경제적 수역 내부의 휘트선 암초에서 발생한 중국 인민군 해상함정의 집단화 사건에 대한 공통된 우려에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방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필리핀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해양 질서를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미국과 필리핀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 그런 내용을 대변인이 발표함과 동시에 문건으로 또 기자 배포문으로서 보도했습니다. 결국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중국의 방식에 대해서 지구촌의 어느 나라건 간에 단독으로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필리핀도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공산당 수뇌부들의 의식 중심에는 힘이 정이고 바로 국익이 정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좀 녹록해 보이거나 또한 상대방의 열세에 처해 있거나 그리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면은 중국의 수뇌부들은 전 세계의 아주 긴급한 현안들,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마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4월 2일자 에포크스타임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이 지난 3월 31일 날 행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대만은 무력에 의해서 통일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참전 용사들은 젊은이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도록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대표적인 관영 매체 편집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온 한 네티즌에 대해서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참전 용사로서 필요할 때 다시 입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당신이, 그 젊은 네티즌들입니다. 당신을 붙잡아서 특공대원으로 섬에 있는 벙커를 폭파하도록 보낼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만일 당신이 도망치는 시도를 한다면 내가 뒤에서 쏘겠다. 이런 막말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연설문에 담긴 것이 아니고 웨이브를 통해서 어떤 글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남기기 때문에 평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영국에게 홍콩을 인수하면서 50년 동안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영국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2020년 6월 30일 날 중국 당국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관제 언론 편집장의 발언은 아마도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봅니다. 종이에 쓴 약속이란 것이 그들에게는 한낱 장식품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 인권은 한갓 해보는 주장일 것입니다. 힘의 바탕을 둔 그들의 행보를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근거리에 중국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현명해야 될 것입니다. 4월 2일 날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는 해군 사관학교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같은 날인 4월 2일 날 다른 장소도 아닌 대만의 바로 코앞에 있는 전운이 감도는 푸젠선 샤먼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날 하필 그 장소에 오라고 해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냥 쫄랑쫄랑 그곳을 달려가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문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또 무슨 생각하고 그곳에 달려갔을까? 정의용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4월 2일 날 그런 회의가 열린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한 중앙지는 정의용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든 중국과 미국의 양국이 갖고 있는 힘의 실체, 겉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살피고 또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가를 잘 변별해서 외교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2일 날 메릴랜드 주의 해군 사관학교 영내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 푸젠성의 셔먼 지역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외교부 회의를 개최하는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